저는 머리를 대자마자 자요. 이런 분들 있죠.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당신의 수면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알람에 맞춰서 일어나시는 분들 있죠. 이건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항나와 전문의 골정결자 윤용현입니다. 오늘은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잠에 대해서, 수면에 대해서 올린 유튜브에서는 몇 가지가 있죠. 잠을 자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허리랑 무릎이 아파진다. 동맥경화가 온다. 자, 조금 더 치명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죽습니다. 자, 잠을 못 자면 죽는다. 너무 치명적이죠. 음식을 섭취를 못했을 때, 잠을 못 잤을 때 우리의 생존 욕구라고 하죠. 혹은 본능이라고 하죠. 성욕, 수면욕, 식욕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 먹어도 사람이 어느 정도 살 수 있거든요. 성생활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이 수면이라는 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나 혹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잘 물어봐요. 수면이라는 거를 어떻게 아시죠? 수면은 뭐 그냥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잠 잘 주무세요? 잘 자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 실제로 잠을 잘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게 뭘까요? 궁금하신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들어갑니다. 자, 잠을 잘 못 잔다는 걸 평가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느냐예요. 일주일 안에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수면 시간이 어떨 때는 7시, 어떨 때는 10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3시간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일주일 안에 차이가 나는 게 20시간 이상이었을 때는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선생님 저는 시프팅 근무를 하는데요.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프팅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휴식 시간과 충분한 회복 시간이 거쳐지지 않았을 때는 많은 사고의 위험성이 따른다라고 논문 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호르몬의 교란도 생기고요. 혹은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근골격계 통증도 생기고요. 이럴 때는 충분한 휴식 시간과 잠깐씩 낮잠, 밤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실제 작업 능률이 올라가고 회복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을 잘 때 몇 시간을 자는지예요. 몇 시간을 자는지가 왜 중요할까요?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4시간 자면은 합격을 하고 5시간을 자면 떨어진다. 자,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의대를 다닐 때는 모두가 밤을 샜어요. 밤을 못 새겠는 거예요. 밤 새면 더 공부도 안 되는데 자꾸 다 밤을 새래 애들이. 밤을 새야 되나? 공부가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잠을 자면요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잠을 안 자고 그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기억이 좋아가지고 시험을 잘 본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뇌신경과학에서 말을 하는 진실은 잠을 잘 자야지 내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을 정리를 해가지고 내 걸로 넘겨서 해마에서 기억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복습을 통해서 내 걸 만든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의대라는 공부는 사실은 이해를 하기보다는 일단 외워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출문제라고 하는 거를 달달 외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시험이 끝나고 나면 모두 휘발성 메모리로 날아가게 돼요. 의대에서 공부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를 볼 때 생각이 잘 나지 않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사당오락이라는 말은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몇 시간 정도를 잠을 자야 될까요? 어떤 분은 6시간, 7시간, 10시간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평상시에는 대여섯 시간밖에 못 자는데 보복 수면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보복 수면. 주말에 평상시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를 몰아서 자는 거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면 적절한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적절한 수면 시간은 최소 7.5시간에서 8시간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7.5시간에서 8시간이라는 말을 할 때 그 8시간 중에 정말 잠을 자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수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는 머리를 대자마자 자요. 이런 분들 있죠.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당신의 수면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잠을 자기 전에 시간은 한 30분 정도 혹은 10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게 정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알람에 맞춰서 일어나시는 분들 있죠. 이건 좋은 걸까요? 알람에 맞춰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되게 돼요. 그러면 편안하게 아주 행복한 꿈을 꾸고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내 몸은 과연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게 되면 내 몸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 거고 수면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면 시간이 7.5시간에서 8시간을 자게 되면 내 몸이 일어난다는 룰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 제가 50대 그리고 60대 이후 환자들에게 항상 물어볼 때 환자들이 말을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걸 것 같아요? 자다가 몇 번 깨는지예요. 자다가 몇 번을 깨는지를 많은 환자분들이 조금 부끄러워하세요. 이야기하기를. 왜 부끄러워할까요? 그분들은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깨거든요. 근데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랑 같이 왔는데 자식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내가 오줌 누고 이렇게 뭐 해서 그래서 몇 번 깨세요? 항상 그럴 땐 냉정하게 물어요. 그래서 몇 번 깨세요? 2번에서 3번. 안 된다고. 그거를 우리가 야간요라고 부르고 2번 이상 깼을 때는 수면의 분절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이 수면의 분절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의 수면은 깨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수면으로 인해서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 방광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냥 이거는 뭐 약 먹어도 안 되고 답이 없다 그러던데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었을 때 오줌발이 시원치 않고 툴툴 털리게 되고 이걸 비뇨기과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근육 운동을 통해서도 되고요. 골반 저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서도 좋아져요. 실제 그렇게 해서 좋아지시는 분들이 저희 병에 너무 많아요.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오줌을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물을 잘 안 먹어요. 동맥경화에서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을 잘 안 먹어요. 물을 먹으면 자다가 깨가지고 한 3번, 5번을 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환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잘 스토리를 끌어나가야 되는데 이 병을 줬으면 약을 줘야 되잖아요. 물을 마셔가지고 이 때문에 화장실을 많이 갔다. 그러면 안 가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야지 수면이 좋아지는 거예요. 독자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잠을 일어나서 내가 화장실을 가게 됐는지 혹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일어났는지 두 가지가 전혀 달라요. 혹은 내 주치의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자꾸 화장실을 가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자요. 또 시원하지가 않고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물을 안 먹게 돼요. 이게 통상적인 스토리거든요. 근데 환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해줘요. 의사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환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병원에 가서 대접받는 방법이라는 내용을 찍어 놓은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서 여기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환자가 무릎 통증도 좋아지고요, 허리 통증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약간 치매도 좋아져요. 잠 안 자면 치매도 걸리거든요. 잠 안 자면 뇌졸중도 걸리고요, 잠 안 자면 뇌출혈도 생겨요.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잠 안 자면은 심근경색도 생겨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는데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가지만 팁을 더 드릴까요? 여기까지 길게 보시는 분을 위해서 팁을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잠을 잘 때 10시에서 11시에 자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 호르몬 혹은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일상 주기가 있는데 이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뭉클하고 분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멜라토닌이 분비가 확 되면서 잠이 오게 되는데 이런 밝은 조명들 있죠. 조명이 발견이 되면서부터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되게 됐어요. 그러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잘 되기 위한 시간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잠을 자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신 분 하나만 더 팁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조명 있죠. 이런 조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특히 블루라이트라는 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명은 없애주는 게 좋고요. 그 중에서도 블루라이트는 필터를 해서 그런 기능을 빼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은 처음에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몸은 이렇게 하늘에서 때려서 그게 아니고 진화적인 관점에서 바다에서부터 원생동물 어쩌고 저쩌고 쭉 해서 이제 포유류까지 왔잖아요. 바다는 무슨 색깔이에요? 블루잖아요. 블루. 파랗잖아요. 블루라이트라는 게 오게 되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심파세틱 톤, 교감신경 톤이 올라가게 돼요. 집중을 잘하니까. 그래서 휴대폰에서 혹은 노트북에서 혹은 모니터에서 블루라이트가 나오면 사람들이 집중을 잘하게 돼요. 잠은 어떻게 될까요? 집중을 열심히 하고 책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책만 보면 졸려. 이거 있죠. 왜 책을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잘 돼요. 근데 아이패드로 읽을 때 혹은 킨들로 읽을 때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해보세요. 안 돼요. 왜?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거든요. 책을 볼 때는 어떻게? 종이책으로 보세요. 여기 지금 전국에 있는 서점 이렇게 주인분들은 저한테 감사하다고 연락하시고 교보문고에서도 연락 한번 주시고요. 자, 책을 사서 보시는 게 수면에 도움이 된다. 책을 배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책 높이 맞춰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실험 결과가 있어요.
아이패드를 보고 책을 본 그룹과 그냥 책을 본 그룹과 어떤 그룹에서 조금 더 좋은 수면의 결과를 얻었느냐. 아이패드를 본 그룹은 멜라토닌의 양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면의 질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생산성, 다음날 기억력 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킨들로 읽었거나 내가 지금까지 패드로 읽었거나 그런 것들을 저처럼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또 궁금한 것들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밥을 먹고 나서 잠을 자는데 몇 시간 정도 있다 자면 좋을까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6시나 7시에 숟가락 놓으세요. 왜? 10시에, 11시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자, 저녁에 야식 먹으면 어떻게 된다? 잠을 잘 못 잔다. 아, 선생님, 저는 배가 불러야 잠이 잘 와요. 그러고 나서 개운했나요? 개운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다음날 폭식을 하게 돼요. 잠자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숟가락을 놓는다. 정상적인 수면을 위해서 지금 너무 많은 팁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지금 알려드린 것들 중에서 하나씩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수면을 얻게 되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AI와 싸워서 우리의 장점은 뭘까요? 통합과 창의력이거든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통합과 창의력이고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면이 되는 거죠. 수면을 위한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골정결자 미국 항노화 전문의 윤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